대낮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해당 차량이 아찔한 운전을 이어갔고 이에 경찰이 추격을 하기에 나섰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이 추격정, 해당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한 차량을 뒤쫓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진짜 빠르네, 네. 예, 이 교차로에서 결국에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전봇대에 꽂혀버립니다. 그런데 네. 이 차에 있던 사람들 줄행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운전석에 있던 사람, 보조석에 있던 사람 다 도망을 가는데요. 결국엔 경찰을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네. 자,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대체 어떤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경찰의 추격을 저렇게 뿌리치고 도망갔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고 도망간 학생들인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절취한 다음에 차를 몰고 도망가는 것을 경찰이 추격을 했는데 앞차하고 충돌한 뒤에 비켜서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네. 한 명은 차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두 명은 도주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건데 많이 중상을 입었죠. 네. 어떻든 미성년자들이 남의 차에 꽂혀 있던 차를 운행을 한 다음에 네. 도주를 했고 도주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낸 그 사고를 낸 거죠. 네. 저 피해 차량 운전자도 걱정이 돼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와 좌우 신호를 보고 정지한 차들을 보고 세행 진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돌진해갖고 제 앞에 번네트를 치고 옆에서 치고 전봇대 들이받고 멈춰서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는 학생들은 달아났죠. 제가 못 느낄 정도로 못 파악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차에서 저도 잠시 의식을 잃어갖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0.01초라도 먼저 그 차와 만났더라고는 저는 큰 인사사고로 이어졌죠. 보세요. 저 전봇대에 금간 거 보이시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천만다행으로 지금 저 피해 차량의 운전자분은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중상은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얘기잖아요. 0.01초라도 조금만 먼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진짜네요. 말이냐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오면서 앞부분을 부딪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나와 있었으면 어디를 부딪혔겠습니까? 아우.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부딪혔을 가능성이 네네네. 있어요. 그랬으면 아마 큰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네. 다행히도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저 차가 조금 더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앞부분을 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은 전혀 피해를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충격은 엄청나게 크겠죠. 아마 심적인 충격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한동안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렇게 이제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저런 피해 지금 가해를 입힌 저 학생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 어떤 차들이 저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저런 맞아요. 상황을 만들어서 저런 위험한 일을 했으니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저 무모한 짓을 저지른 저 철딱선이 없는 학생들 대체 누구 차를 몰고 나온 겁니까? 예, 혹시 부모님 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훔친 차였습니다. 이 중학생들 가출 청소년들이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을 보고 거기에 그 열쇠, 키가 그대로 꽂혀 있으니까 본인들이 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을 훔칩니다. 그래서 해당 차주가 신고를 해서 해당 차량에는 그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요. 이 중학생들이 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이 바로 이 도난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 한 3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큰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무모한 짓을 저지른 이 미성년자 애들한테는요, 우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현장에서 도주한 인물들이 2명 있습니다. 네. 동수자 1명이 크게 다쳐서 쓰러지는 바람에 도주를 못하고 차량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도주를 합니다. 네. 또 다른 동승자는 도주를 했지만 1시간 뒤 인근에서 검거가 됐고 아하. 도주한 운전자는 그날 당일에는 검거를 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오후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결국 검거가 됩니다. 최준봉 교수님,
진짜 아니 철딱서니가 없고 이건 진짜 뭐예요? 노래방 갔답니다.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서 결국 갔던 데가 아니면 노래방이에요. 24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4시거든요. 그러면 네. 밤중에 뭘 했는지 그리고 나서 노래방 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 그러니까요. 일입니까? 네. 저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노래방을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저 네.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네. 저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뻔뻔한 짓을 저지르고도 노래방에 있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미성년자라고 또 손방망이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혐의 자체가 특수절도의 무면허 운전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다양하지만 결국 이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만 13세이기 때문에 즉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경찰도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네. 운전자인 이 중학생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기는데 이 소년분류심사원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성인을 구속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조치를 했지만 결국 네. 형사처벌은 어렵고 나머지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요. 하마터면요. 남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뻔한 정말 무모한 질주극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